손해사정서 교부에 관한 사항하고 금액이 0원으로 되어 있을 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손해사정서 교부는 이제 뭐 일반적인 청구권에서도 발생을 하지만 대부분 그냥 소액사고권 바로 즉시 종결이 되는 그런 사례들은 이런 교부 자체가 이제 되지는 않고 통상적으로는 이제 보험사가 이제 직접 자체적으로 현장 심사를 진행을 하거나 뭐 외부 손해사정 회사에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현장 심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거나 뭐 아니면 보험사의 이제 자회사, 보험사가 만든 손해사정 회사에서 이제 조사를 진행한 경우, 그 조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보고를 할 때 이제 청구자 측에도 이런 문서나 뭐 카톡, 문자 뭐 이렇게 이제 안내를 받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문자로 이렇게 전달을 받기도 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누구 건의 이제 피보험자 이름이죠. 진단에 대해서 손해사정 업무 위임을 했다 했는데 이제 금액이 0원이다. 이런 거는 이제 통상적으로는 부지급했을 때,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할 게 없을 때 이렇게 이제 0원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 다만 이 서류나 뭐 문자 이런 것들은 조금 정확성이 100%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보험사 측에서 이제 결과를 바꿀 수도 있고, 금액이 이렇게 잘못 명시되어 있을 때는 뭐 조정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잘못된 내용들을 여기 이제 포함을 했거나 이러면은 이제 최종 결과는 바뀔 수도 있고,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통상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손해사정 결과나 금액은 최종 보험금 지급 심사 결과와는 이제 상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아까 이제 본 서류는 이제 문자로 이제 봤는데, 이런 식으로 문서 형태로 이렇게 이제 보내오기도 하는데, 이 사례 같은 경우도 뭐 수입 내용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 검사 결과 뭐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손해사정을 했다 이런 내용을 간략하게 적는데, 사실상 뭐 건에 따라 좀 다르지만 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뭐 저의 생각과는 굉장히 다른 내용들이 항상 뭐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물론 사례마다 다르지만 심도 있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제 뭐 보상 처리를 이제 안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뭐 갖다 붙인 뭐 그런 규정이나 뭐 이런 내용들로 기재가 되어 있기도 하고, 뭐 정말 이제 수준 이하의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작성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서 개인적으로 이런 서류를 잘 참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분쟁을 해결할 때는 뭐 어쨌든 본인들이 생각하는 부지급 사유가 뭐 그거라고 하니까 뭐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 이제 참고적으로 내용을 보기도 하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이렇게 뭐 따지지는 않습니다. 이 건도 보면은 뭐 일부 지급 돼 있는데 일부 지급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0원이죠. 진단비 전체에 대해서 이제 손해사정을 한 게 이제 없기 때문에, 금액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제 금액이 0원으로 최종 부지급된 사례입니다. 요거는 이제 카톡인데,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지급 처리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는 이 손해사정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명시가 됩니다. 물론 이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이 금액이랑 입금된 금액이랑 그다음 내가 청구한 금액이랑 이런 것들은 대조를 해봐야 되고, 여기 원 단위로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뭐 지연이자나 이런 것들 가산금 같은 게 이제 붙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굵직굵직한 이런 보험금들은 어차피 뭐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500만원 청구했는데 500만원만 나왔다, 그런 것도 여기 금액은 명시되어 있을 수 있지만 다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일부 지급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서류들은 이 현장 심사를 진행한 손해사정 회사나
뭐 자회사 이런 데에서 이제 발행이 되는 거고, 보험사에 이제 최종적으로 공식 의견이 담긴 이런 청구에 대한 안내문, 뭐 지급 결과 안내문, 뭐 이런 것들과는 그 아까 그 살펴본 손해사정서 교부랑은 내용이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뭐 손해사정서에 이제 뭐 이거 뭐 1번 이래서 안 줬다, 뭐 2번 이래서 안 줬다,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일치되는 경우도 물론 많지만 반드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회사에서는 다르게 판단해서 뭐 손해사정서 교부 내용이 없었던 내용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거는 이제 보류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해당 보험회사의 직인이랑 이름까지 이제 명기가 돼서 나오는 그런 청구에 대한 안내문이고,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나오는 거죠. 보험회사.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돼가지고 어떤 내용이 어떻게 지급됐다, 뭐 보험금 얼마고, 요 밑에 이 밑에도 원래 문서가 있는데 뭐 진단비 얼마다, 수술비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보험금하고 지연된 기간의 이자, 이 가산금 이게 얼마다, 그래서 합계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이런 서류는 손해사정서 교부하고는 다른 서류고, 최종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완료가 다 된 다음에 어떤 내용이 얼마가 지급됐는지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요청해서 이제 이 서류를 받을 수가 있고, 뭐 통상 이제 지급 결정이 다 돼가지고 보험금 입금이 될 때는 보험사들이 친절하게 아주 상세하게 이제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그 문자, 뭐 카톡 이런 거랑 이거랑 이제 거의 뭐 똑같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주제는 이 손해사정서 교부 요 내용인데, 이 손해사정 금액이 이렇게 이제 영원으로 이렇게 나온 경우에는 뭐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딱 무슨 하나의 이제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담당자가 뭐 실수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금액을 안 적어서 이렇게 뭐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흔치가 않고 실수를 할 가능성이 뭐 거의 없죠. 뭐 맨날 밥 먹고 이제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제 영원으로 이제 돼 있는 거는 부지급 결정, 최종적으로 보험금 지급액이 없을 때, 뭐 일부 지급, 이거는 이제 일부 지급의 의미를 뭐 보험사는 뭐 다른 등급의 이제 그 종양으로 줬기 때문에 일부 지급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금액이 영원이라는 거는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사 보류나 뭐 이런 것들처럼 뭐 가입자분들이 현장 심사를 막 거부하거나 뭐 절차를 이제 뭐 방해를 하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하면은 보류나 뭐 청구권 접수 취소 상태나 이런 걸로 이제 하기 위해서, 전산에서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손해사정서에 영원으로 이렇게 찍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최종 결과가 영원으로 나와서 부지급이라서 영원으로 찍혀 있는 게 아니라 보류 상태이기 때문에 영원으로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내 상황에 따라서 이제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 상황이 청구를 다 했고 보험사에서 마무리하겠다 이런 안내를 받았는데 이렇게 왔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거의 부지급 종결으로 난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뭐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됐는데 이런 서류를 받았다, 뭐 카톡이나 이런 거 받았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보류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손해사정 금액이 이제 보험사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서 이렇게 영원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부당한 부지급 건이나 뭐 보상 처리가 이제 충분히 될 수 있는 사례들인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렇게 면책이나 부지급 처리를 한 사례는 가입자도 손해사정서 선임을 다시 해서 다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부당한 지급 거절 건이나 손해사정 결과나 이런 것들이 잘못 도출된 그런 건에 하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보험사가 이제 이런 결과를 도출한 게 뭐 정당한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손해사정 추가 절차를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이런 절차들이 다 공짜로 하는 게 아니고 다 비용이 들고, 아까 가산금 이런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급 처리가 되면은 이제 이자까지 붙어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그냥 줬으면 1,000만 원으로 막는 건데 뭐 조사 비용 뭐 몇십만 원 보태고 자문 비용 뭐 몇십만 원 보태고 거기다가 이자까지 줬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100만 원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은 보험사는 추가 절차를 괜히 진행하고 100만 원 손해를 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의미도 없이 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없고 다 그 정도의 비용과 이자 처리를 감안해서 문제건에 한해서 일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손해하정 절차 자체 안내를 받았을 때 그때 이제 내 보험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이유들을 보험사에서 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쟁점을 다 설명을 해주면 가입자가 다 대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뭐 돈만 이제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절차 자체의 안내를 받았을 때 그때 즉시 뭐 손해상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